천룡팔부 11권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큰 방의 방주 소봉이, 취현정에서 100대 1의 전투를 벌인 소봉이 이 작고 어린 소녀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대소변도 받아내는 지경이었으니 거센 눈보라를 헤치고 장백산에 도착을 했지만 인삼은커녕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오직 눈뿐인 세상이었습니다. 식량도 떨어진 지 오래. 이대로라면 소봉과 아자는 아사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다 싶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나는 듯 달려가 보니 한 사내가 거대한 호랑이 2마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소봉은 내가 거들겠소 외치고는 달려들어 호랑이 꼬리를 잡아 빙빙 돌려 하늘 위로 던지더니 다시 떨어져 오는 호랑이 배에 장력을 맞추어 즉사시켜 버렸습니다. 남은 한 마리는 그 건장한 사내가 능숙한 사냥 솜씨로 해치웠고요. 이 사내는 그저 사냥꾼이었으며 따로 무공이 있는 게 아니지만 굳이 측정을 해본다면 10인력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소봉은 며칠을 굶은 터라 우선 아자에게 호랑이 피를 먹였고, 자신은 김치 찢듯이 호랑이 뒷다리를 잡아 쭉 찢어내서는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그 건장한 사내가 소봉에게 대단하다며 연신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내 자신은 여진족이며 이름은 완한 아골타라고 소개했고, 갈 데가 없으면 우리 부족 마을로 가자고 했습니다. 부족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소봉에게 술을 주며 환대해 주었고, 소봉은 오랜만에 먹게 되는 술이라 사양하지 않고 18포대나 마셔버렸습니다. 그러자 술까지 잘 먹는 호골이라며 소봉을 우러러보기까지 했습니다. 아골타는 소봉이 사양해도 굳이 자신의 천마까지 양보하여 대접했으며, 심지어 이 여진족에게는 장백산에서 나는 인삼과 산삼이 지천으로 있었으니 소봉은 이 감사한 마음을 부족들과 같이 사냥을 나가 맹수를 잡아주는 것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을 때 아자의 부상에는 웅담이 특효약이라는 말에 소봉은 장백산에 있는 곰 모두를 쓸개 빠진 곰으로 만들어버렸으니 어느 날 여진족 사람들과 같이 곰 사냥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거란족 모사들도 마침 곰 사냥을 나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진족 사람들을 보고는 다짜고짜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벌써 여진족 몇 명은 그 화살에 맞고 죽어버렸고, 소봉은 그동안 자신과 아자를 보살펴준 여진족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하여 즉시 거란족 무리의 두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몸을 날려 막아봤지만 어찌 소봉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소봉 손에 붙들려버린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두목은 소봉의 실력에 훌륭한 재간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이어서 소봉이 부하들을 향해 쫓아오면 두목을 죽이겠다고 했고, 두목도 부하들에게 물러서라고 하자 그 누구도 따라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진족 천막으로 붙들려온 두목이 말했습니다. 나를 풀어주면 황금 50냥, 은 500냥, 말 30피를 주겠다고요. 그러자 여진족 족장이 10배를 올려 황금 500냥, 은 5000냥, 말 3000필이면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두목은 나를 잡아온 주인께서 그렇게 하라면 따르겠다고 했고요. 하여 이 두목은 거란국에서 손꼽히는 부자로겠구나 생각하며 소봉 보고 이 자가 어떤 벼슬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두목이 말하길, 주인께서 물어보면 거짓을 말해야 하니 당신 같은 영웅을 속이긴 실소이다. 차라리 영웅과 한판 싸움을 벌이다 죽는 걸 택하겠소 했습니다. 소봉은 좋다, 나와 자웅을 한번 겨뤄보자 라며 두목과 함께 말을 타고 질주했죠. 이렇게 소봉과 일기토를 하려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기다 이 두목은 주눅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적수가 못되는 걸 알지만 거란 사람은 죽어도 굴복하지 않소. 자, 이제 손을 쓰겠소 하며 무기를 내밀자 소봉이 말했습니다. 이 소모가 보기엔 그대는 영호골이에다 하여 그대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요. 그대는 이제 집으로 그만 돌아가시오 라고요. 그 말에 두목은 내 돌아가면 약속한 재물을 꼭 보내드리리다 했고, 소봉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런 말씀 마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두목은 감격했는지 넙죽절을 하며 은근께 감사드리오 라고 하자 소봉은 다가가 일으키며 어찌 친구끼리 절을 한단 말이오 했습니다. 그러자 두목이 친구라 좋소, 아니 차라리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겠소 하여 34살 두목이 형으로 31살 소봉이 동생으로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이 두목의 이름은 야율기라고 했고 소봉도 자신이 같은 거란족이라 일러줬고요. 그 말에 두목이 지금 당장 나와 거란으로 가서 부귀를 누리자고 했지만 소봉은 지금처럼 사는 게 자신에게 맞다며 정중히 거절하였고 두목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진족 부족으로 돌아왔는데 두목을 풀어줬다는 것에 그 누구도 소봉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왔을 때였습니다. 소봉에게 거란인이 보낸 선물이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황금 5,000냥, 은 5만 양, 비단 1,000필, 소 1,000마리, 양 5,000마리, 말 3,000필이었습니다. 이는 소봉의 의형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100배나 많은 수치였습니다. 소봉은 이 재물들을 그간 보살펴준 여진족에게 모두 나눠주었고 또한 그로부터 며칠 동안이나 쉬지 않고 연애를 벌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을 때입니다. 작년 겨울에 아자는 반시체였고 봄이 되자 앉을 수는 있었고 여름이 됐을 땐 소봉 품에 안겨 같이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 말을 탈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삼시세끼 산삼과 웅담을 먹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초췌했고 머리털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자의 본성은 여전히 악랄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소봉을 항상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소봉은 아자가 모두 치유되면 반드시 대리국으로 데려가 편하게 살도록 만들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유랑하며 나아가다가 거란족들의 야영지를 발견했고 마침 거란 병사가 소봉을 발견하고는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이 병사는 저번에 여진족 마을에 재물을 운반해온 자였습니다. 그러더니 야율기 의형이 근처에 있다며 같이 가자고 안내를 했습니다. 소봉도 마침 오랜만에 의형을 만나 회포를 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따라가 보니 끝도 없는 병사들이 대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여 형님께서는 장군인 게야 아니면 고관대작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드디어 의형 야율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모든 병사들이 무릎을 꿇더니 만세 만세 만만세라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만세? 그럼 형님이 황제? 맞았습니다. 야율기의 본명은 야율홍기였고 요나라의 황제였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으며 황망하다고 말하는 소봉이었습니다. 즉 소봉의 의형은 요나라의 황제, 의동생은 대리국의 황태자라는 얘기였죠. 야율홍기는 소봉을 일으키며 오늘만큼은 의형제사이니 내일부터 예를 지키도록 하세 했습니다. 이내 연애가 벌어졌는데 소봉이 술을 50잔이나 마셔버렸으니 야율홍기는 부하들 앞에서 내 동생 부심을 부리게 되어 절로 흐뭇해져 말했습니다. 형제, 그대에게 벼슬을 내려야겠네. 형님, 저는 지금 생활이 좋사옵니다. 그냥 술만 마시는 대간자리라도 맡아주시게. 그때 흥을 깨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마가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여 일제히 모든 사람이 집결하였는데 병사의 수가 무려 10만이나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야율홍기가 수도를 비운 사이 반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열 2위 황태숙과 서열 3위 남원대왕이 공모하여 일으켰으니 반란군을 제압하려 출정에 나섰지만 야율홍기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곧 적들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율홍기는 10만의 병력이었고 반란군은 50만의 병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반란군은 야율홍기 병사들의 가족들을 잡아와 협박과 회유의 책략을 써댔으니 그러자 밤새 2만 병사가 탈영해서 이제 10만에서 8만만 남았습니다. 야율홍기가 소봉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에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려고 했으나 이 형의 면목이 없네. 형제는 천하무적이니 밤에 몰래 빠져나가 살아남도록 하시게. 그러더니 군주는 욕을 당할 수 없다며 자결을 하려고 칼을 꺼내 목을 그을 참이었습니다. 소봉이 재빨리 무공을 사용하여 칼을 쳐내서 의형을 살리더니 갑자기 활을 들고 적진으로 말을 향하게 하지 뭡니까? 이제부터 소봉과 50만 병력의 전투가 시작되었으니 물론 소봉의 무공은 800인력, 즉 800명밖에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말배 아래에 매달려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란군은 혼자 뛰쳐나온 말이겠거니 여기고 있었습니다. 말이 반란군 우두머리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소봉은 몸을 일으켜 화살을 날렸고 그대로 서열삼이 남원대왕의 가슴이 관통되어 버렸습니다. 반란군은 일제히 수만 발의 화살을 소봉에게 쏘았고 소봉은 다 막아낼 수 없어 번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러자 타고 온 말은 그야말로 고슴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참에 소봉은 서열 2위도 잡아가야겠다 싶었습니다.
헌데 적들이 끝도 없이 달려들었으니 그럼 꺼내야 했습니다. 바로 강룡 18장을 말이죠. 유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봉은 적들이 서열 2위 앞에 세워놓은 수백 개의 방패의 벽을 발판 삼아 팔바손은 번쩍 뛰어올라 서열 2위 쪽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서열 2위마저 소봉에게 사로잡혔고 소봉은 진기를 끌어올려 50만 병사를 압도하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투항하는 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아라. 라고요. 서열 2위에게도 같은 명을 내리게 했더니 그러자 50만 병사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봉은 서열 2위를 데리고 야율 홍기에게 돌아갔고 야율 홍기는 기뻐하며 소봉의 두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모두 형제의 공일세. 이제부터 강산을 형제와 나누도록 하겠네. 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소봉은 이제부터 남쪽을 다스리는 서열 3위 남원대왕이라고 말이죠. 소봉이 읍을 하며 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자 형제여 관직이 낮다고 거절한다면 이제 이 황제 자리를 줄 수밖에 없다네. 하여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성지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거지들의 왕초나 하던 자가 한 나라의 대왕까지 돼버린 인생 역전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물론 이 당시 개방은 영치궁 그리고 소림사와 같은 지존급 문파였지만요. 이것이야말로 금이환영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소봉을 보며 남원대왕 만세라고 불러댔으니까요. 아자도 형부가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요. 사흘 동안이나 소봉의 축하연회가 벌어졌고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야율홍기가 소봉을 불러내 말했습니다. 우리 요 나라는 중원을 토벌해야 한다고 말이죠. 즉 송나라, 대리국, 토번국, 서하국 모두를 멸망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소봉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송나라는 고향이었으며 대리국에는 단해가 있었으니까요. 하여 결심을 했습니다. 반년 정도 남원대왕 노릇을 하다가 사직을 하겠다고요. 만약 허락을 안 해주더라도 도망쳐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과연 소봉의 뜻대로 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천년팔부 11권이 끝났습니다.